이번에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상에 드러난 민심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늘 그랬듯이 여론조사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입니다. 자체적으로 15일부터 17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9%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시 20%대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발표된 따끈따끈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한 주 동안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33.4%, 직전보다는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했군요. 네, 부정평가는 63.8%로 나타나서 이 0.4%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상승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빈살만 1985년생입니다. 1985년생 미스터 에브리싱 MZ 세대, MZ 세대입니다. 방안을 내서 8대 그룹의 이 총수와 만난 것이 1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갤럽도 하루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얼미터는 이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빈살만까지 방안까지 포함이 됐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려갔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이제 동남아 순방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이 조사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것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정평가가 올라간 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있는 충청권 그리고 PK에서도 5% 가까이 또 4.6%포인트 50대에서는 4.6%포인트 부정평가가 더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원인 분석은 좀 이따 하고. 근데 하나 좀 평소 궁금했던 거 있던데.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데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 그 지지율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미국의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 전문 기관입니다. 모닝 컨설팅 아니고 컨설트입니다. 예, 잘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특정 국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전문 기관이라고 업체라고 해서 미국만 아니라 특징이 뭐냐면 22개국의 정상들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정례적으로 계속 조사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글로벌한 평판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신뢰할 만한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우리 거꾸로 뒤집어 봐서 신뢰 못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수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나라 표본수는 나라별로 좀 다른데 뭐 최소 500에서 그렇죠. 어딘가 최소 5만까지 그러니까 연다고. 우리나라도 적어도 500 이상은 조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표본수가 얼마인지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뭐 이제 근데 지난번에 제가 봤던 한 결과치에서는 500명 정도 조사인 걸로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온라인 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조사의 특징은 온라인 조사. 남녀와 연령 비율은 맞춰지는데 지역이나 직업 분포를 맞추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하위고 10%대 지지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각에서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죠. 이 조사를 왜 자꾸 공개를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반윤석열 쪽에서 봐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조사기관이 그럴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미국 여론조사 업체고 반윤석열이나 그러니까 친윤석일 이유가 없잖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낮아요. 20%인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낮은데 꼴찌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평소 좀 궁금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아무튼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떨어졌는데 그렇죠.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긍정으로 평가하는 것도 외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도 갤럽의 조사 분석에서는 외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좀 신박한 분석을 우리 김종배 앵커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게 거의 제가 최초 분석인데 PE 현상이다. 네? 뭐요? PE, Political Eclipse.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이 발생을 했다. 계기 일식?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정말 정상회담 잔치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지율은 5%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외교 순방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가로막은 게 있어요. 뭔데요? 그게 우리가 왜 이 달이 태양을 가로막아 버리는 현상이 바로 계기 일식 현상이잖아요.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 이게 순방 효과의 햇빛을 가려버린 것이 뭐냐? 세 가지죠. 김건희 여사,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의 사퇴 거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MBC 전용기 배제. 그렇죠. 바로 그 현상이 실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해 봐도 나오는데 태양이 반짝 빛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려버린 거. 이걸 우리가 정치적인 계기 일식 현상, 폴리티컬 이클립스 이펙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MBC 전용기 배제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를 보면 부정 평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MBS 여론조사에서도 MBC를 배제한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왜 계기 일식 현상을 만들었느냐. 빅데이터로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로 보면 이게 썸 트렌드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그러니까 순방 기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량을 봤더니 김건희 여사 언급은 대체적으로 왜 논란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뭐 빈곤 포르노 뭐 예. 근데 대통령이 오롯이 빛나야 돼. 태양이 두 개면 안 돼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언급량이 11월 14일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우리 지금 유튜브로 그래프가 나가고 있죠. 상당히 이게 신박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니 대통령이 빛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순방의 초반에는 김건희 여사가 별로 노출이 안 됐어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가야 지지율이 한 5%포인트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 이게 이제 뭐 저기 방문했고 그래서 뭐 비공개 그렇죠. 논란도 있었고 예. 뭐 사진 연출 논란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쳤던 부분들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MBC 배제 관련된 부분은 11일부터 최근까지 20일까지 자 감성 연관어와 긍부정 감성 비율 지금 바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걸 보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 아니 긍정이 그래도 뭔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감성 연관의 비중이 큰 것이 초라하다. 이게 뭐냐면 돌아와서의 반응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다. 망신, 비판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여사나 MBC 배제나 취재진 배제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녹아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탄하다, 해소하다. 뭔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다 부정적이네요. 근데 MBC 배제를 보시면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보다도 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이 5%밖에 안 됩니다. 부정이 94. 근데 내용을 보십시오. 분노, 횡포, 심각, 악의적.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 내용이 바로 악의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소인배, 비판하다. 뭐 신의 한 수도 있긴 있네. 이제 이 신의 한 수라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MBC에 대해서 이제 감정이 안 좋은 내용들이 이제 트위터에서 또 이제 전달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뭐 신의 한 수다. 뭐 또 한걸레라고 하는 표현은 한겨레를 좀 비꼰 그런 용어로 이제 사용된 건데. 여기서 이제 탑승 거부한 거에 대한 그렇죠. 그거였던 거고. 여기도 MBC 배제에 대해서 긍정이 5% 들어가 있으니까 그 5%의 내용이라고 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이상민 장관 계기 일식의 원인이 되는 이상민 장관도 긍정이 지금 25.9인데 내용을 보시면 감성 연관어가 뭔가 특별하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물론 참사라고 하는 큰 비중이 이게 이제 연관어가 등장하지만 나머지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전달할 내용이에요. 고생 많다. 요거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고생 많아. 그러니까 출국할 때는 두 분을 칩니다. 어깨 툭툭 친 거. 툭. 네, 아직까지 뭐 김종배 앵커는 저를 쳐준 적은 없습니다. 툭툭 치면서 이제 한 것이고 귀국할 때는 고생 많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면서 해외 순방 효과가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고생 많다도 있고 위에 고생도 있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연동돼서 지금 그렇죠.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MBC 취재 배제와 관련된 경우는 우리가 응답자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에 영향을 줄수 표현의 자유니까 거의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육박이에요. 이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정확하게는 여론조사의 응답 비율로는 한 46에서 47%. 그러니까 이들과 등을 돌려버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더 긍정이 높아지거나 순방 효과가 나타나기는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민주당에 대한 어떤 수사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네. 관련된 좀 분석도 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관련 이게 정말 이재명 그냥 대표로 검찰로 19일, 20일 토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진상 실장이 구속되고 난 이유인데 그걸 보시게 되면 긍정이 17이고 감성 연관어가 범죄, 일 벌어지다, 심각하다가 나오고 검찰도 긍정이 17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층의 결집과 검찰의 또 무게를 힘을 실어주는 여론가의 대결 구도다.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도 지금 엉터리 또 우려, 압력, 알겠습니다. 결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